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강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 라이브 식스 이제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출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슈픽에서 다시 이제 만났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여야 공천 막바지 시끌. 여야 모두 막 공천으로 요즘 잡음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먼저 민주당에서는 경선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비명 행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네. 이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던 국민의힘에서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면 이번 주 국민의힘 공천에서 화제의 키워드는 탄핵의 강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서 현역 의원인 홍석준 의원을 제치고 단수 공천을 이제 받으면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네요. 네, 이 유영하 변호사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이 박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 7년 넘게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서 현역인 홍석준 의원을 제치고 당수 공천을 받으면서 일각에서 탄핵의 강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대구 중랑구 경선에서 현역 임병헌 의원을 누르고 이 본선 후보로 확정된 것도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결국 친박 끌어안기를 통한 핵심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박 전 대통령을 매달 만났던 점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당 지도부는 우선 시스템 공천 원칙에 따른 결과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 공천은 1, 2위와 후보 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중도층 등 이 외연 확장을 꾀하는 지도부에서도 내심 이번 논란이 표심에 미칠 영향에 주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으로 가보죠. 지난 6일에 발표한 경선 결과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말씀하신 경선에서 수도권 13곳 등 이 20곳의 지역구 경선이 발표됐습니다. 네. 이 중 8명의 현역 의원이 탈락한 건데요. 강병원, 김한정, 박광훈, 윤영찬, 이용빈 의원 등으로 이용빈 의원을 제외하면 7명이 비명계로 분류됩니다. 승리를 거둔 쪽엔 대장동 사건 변호사인 박균택 후보 등이 포함되면서 친명 자객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삼선 박광훈 의원까지 자신이 하위 20% 통보를 받았던 사실을 밝히며 정치권에선 충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명계 중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이 결선까지는 가게 됐지만 결선에서도 가감산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막공천과 다른 혁신 공천, 공천 혁명이라는 입장인데요. 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싸우라는 메시지라며 힘을 싣고 있지만 비명계에선 본선 경쟁력과 당 통합에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연대 제3지대 변수될까? 요즘에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선 민주당 공천과도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컷오프된 서른과 홍영표 두 중진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연대를 결선해 총선에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제3지대 세력화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낙천자 중에서 이제 무게감 있는 두 중진 의원, 홍영표 서른 의원 입당이 다른 낙천자들 또 이제 현역 의원들 이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민주연대는 이낙연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호남 표심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 서른 홍영표 의원을 선전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또 윤석열 정권 심판, 이재명 방탄정치 청산을 목표로 내세우며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비판의 구심점이자 또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 되겠다는 목표인데요. 민주당 탈당과 텐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경선에서 대거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과도 계속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현역 의원 4명인 민주연대가 녹색정의당 6명을 넘기게 되면 총선 투표용지에서 기호 3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기준 현역 의원 수에 따라 선거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현역 확보는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추가로 민주당에서 공천에 반발해 탈당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결국 잔류하면서 이 공천 파동으로 인한 원심력이 약해졌고 박광훈 의원 등 경선 탈락 비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승복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새로운 미래가 이제 기호 3번을 달기 위해선 최소한 3석, 개혁신당의 이제 상황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만 최소 현역 의원 3석의 추가 입당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군요. 이번에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지민 비조, 사자성어 같네요. 무슨 뜻인가요? 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이 조국혁신당의 총선 목표입니다. 이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에 찍어주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찍어달라고 이 호소를 하면서 민주당과의 연대를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의 강을 건너자 이러면서 이제 손을 맞잡았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거연대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민주당에서는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최근 약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때문인데요. 이 앞에 나오는 이 표를 보시면요,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례대표 지지율에 따르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7%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5%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 제3지대를 보면요, 얼마 전 창당한 조국신당이 15%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렸고 개혁신당은 5%,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2%에 그쳤습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의 지지도 변동이 조국신당의 등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조국신당 응답자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는 26%, 진보층이 32%, 제1야당 다수가 당선돼야 된다는 응답이 30%를 보였습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파열음이 많이 나면서 비례대표의 경우 상당 부분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의 표를 빼앗기는 형국이 되자 자신들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약세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도 확장의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공천 파동으로 약해진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검찰 독재를 강하게 외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연대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엔 민주당 몫이 5석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통해 부족한 비례 의석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연대가 가져올 손익을 놓고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앞서 내놓은 원론적인 입장 외에 아직 뚜렷한 생각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의 강 딜레마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